그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더 나아가 이제 탈탄소 전환, 온실가스 줄이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중국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9월에 아시안게임을 항저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락 레리핑크 회장도 여기 굉장히 관심 있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은규한 매니저님과 네. 지금까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 시장이 상당히 부진한데요.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요? 중국 작년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었고,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일단 지표 자체는 뭐 플러스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안 좋아진 것을 회복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실질적인 체감이 뭐 뜨뜻한 정도는 전혀 아니고, 회복이 생각보다는 많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중국의 또 실업률이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크게 문제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별개로 중국이 약간 이제 인구나 청년의 유입, 청년의 신규 노동력 유입, 그런데 이제 산업이 새로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점,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좀 잠재 성장률 내려갈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이제 중국이 여전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빠릅니다. 뭐 전 세계 태양광 제일 많은 나라 중국이고요.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쪽은 그 전환이 계속 진행 중이고, 여전히 중국에서의 석탄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는 그 움직임의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최근에도 여전히 뭐 그 20-30% 정도의 성장이 충분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의 관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 시장에 빠지면서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이 싸졌습니다. 과거에 한 20-30배 했던 주식들이 최근 뭐 10배 초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과 이 정도 성장만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는 바닥을 잡고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이나 2차전 기업에 대한 뭐 약간의 우려 내지는 한계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의 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완벽한 결론 나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워낙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뭐 확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될 것이라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미국 시장을 굳이 중국 기업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으로 확장이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요. 우리 기업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수를 찾아냅니다. 그럼 중국이 그럼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해서 큰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언제 좋아질까? 이 시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도 뭐 시점 딱 찝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을 항저우에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벤트 전후로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할 수 있는 뭐 정책이나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 영상 중에서 요즘 핫 이슈인 인공지능이 탈탄소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때 인공지능 굉장히 핫하죠. 이게 거시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거기만 집중을 하다가 이제 약간 좀 좋아지니까 산업으로 이제 눈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아마 올해는 그 중에서 아마 인공지능이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펀드 역시 인공지능에 좀 관련된 종목에 뭐 한 3%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 기후위기, 더 나아가 이제 탈탄소 전환, 온실가스 줄이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 이제 이렇게 논문이 나온 것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찾아보면 그 전력망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ESS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테슬라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ESS를 관리하고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이제 변동이 큽니다. 날씨에 따라서. 그 수요도 또 변화가 있겠죠. 이 공급과 수요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저장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 몇 군데 저희가 스템 이런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테슬라랑 관련이 있는 것인데,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율주행은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행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히 고도화가 되면 무인 택시, 로봇 택시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텐데,
이게 가능해질 때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 운행률이 사람이 없어도 차가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차를 주차해 놓고 있지만 만약에 로보택시가 가능하면 이 차가 이제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량 수요의 상당수, 이동 수요의 상당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의 차량 전체 보급 대수 중에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건 정말 얼마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주차된 차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낮은 활용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에 실제 만들어야 된 차량의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게 되고 차를 만들 때 우리 온실가스 배출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용 강판, 철강이잖아요. 철강에서 온실가스 배출 많은데 뭐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어서 자율주행이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사실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전력망 관리, 자율주행이 활용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가 있겠군요. 또 인공지능 산업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서비스 우리가 지금 챗GPT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검색 기존의 검색보다 훨씬 전력 사용이 뭐 두세 배 이상 이렇게 많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또 이 인공지능 하기 위해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전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이냐? 석탄, 그럼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은 이미 아리백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기업들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동을 할 때 거의 100%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가 늘고 전력 사용이 늘 텐데 이때 거의 비례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솔루션과 태양광 구매 계약을 대규모로 체결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커지면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린이어로에서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고 그럼 또 그린이어로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변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최근 투자들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금리다, 뭐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미 기후위기 진행 중이고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전환은 뭐 10년, 20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진행될 꾸준한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락 레리핑크 회장도 여기 굉장히 관심 있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 변화와 무관하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특히 이 유틸리티 쪽은 좀 정부 주도로 전력망 교체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좀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틸리티 이 태양광 또 유틸리티 ESS 이 시장과 더불어 이 전력망을 새로 다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전력망을 만들고 해야 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이쪽은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막 수익성이 지금 난리가 날 정도거든요. 그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도 펀드의 포지션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변화가 뭐 여러 요인으로 뭐 코로나19나 뭐 이런 요인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부침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린이어 펀드가 그러면은 연평균 그 정도 성장이면 몇 년 안에 한 두세 배의 성장도 가능했어야 되는데 아직 최근의 상황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경기 침체다, 뭐 또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요인 때문이었고 이런 요인만 없어지면은 그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 내지는 펀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뭐 지정학적인 충돌, 뭐 기후 재난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앞으로도 좀 평균 이상의 양호한 성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투자, 그린이어로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에 매니저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많이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